네, 실전 문제 4.1부터 풀어봅시다. 자, 네, 이 문제에 보면 이제 가속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가속도가 나와 있고, A번에서는 0.4ms 동안에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가 이렇게 구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변위를 구하는 문제가 되고, 변위는 처음 속도가 0이죠. 정제한 거였으니까,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데, 요 값이 이제 0이었던 거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가 3.6 곱하기 10에 5승 넣어주고 시간이 0.4 곱하기 이제 밀리세컨드니까 마이너스 3승 세컨드가 돼야 되고 이건 이제 제곱한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2분의 여기 이제 3.6이 있겠고요. 여기는 0.14의 제곱을 하면 0.16이죠. 0.16이 이렇게 써줄 테고 자, 그리고 나머지는 10에 여기 5승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6승이 있으니까 10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데, 2분의 3.6 하니까 이건 1.8, 그죠? 1.8 곱하기 0.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승, 뭐 10분의 이렇게 되겠죠? 10분의.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1.8 곱하기 0.16 하면 한 어느 정도 나올까요? 한 0.2m? 그렇죠? 0.2, 0.3m 정도 나오는데, 그걸 다 또 10으로 나눴으니까, 10분의, 몇 센티미터 가는 거죠? 몇 센티미터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포자의 속도는 얼마인가? 나중 속도 구하는 문제는, 나중 속도는 V는 V0 더하기 AT가 되죠. V0 물론 이제 0이 됐으니까, 가속도 3 곱하기 3.6 곱하기죠. 3.6 곱하기 10에 5승 곱하기 시간이 0.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초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이제 3.6 곱하기 0.4 그죠? 3.6 곱하기 0.4 해주고 나머지는 10에 5승하고 마이너스 3승이니까 100이 이렇게 곱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36 곱하기 4 이렇게 이제 답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이제 구해주면 실전 문제 4.1을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해볼 문제가 실전 문제 4.4였죠. 가보면 우리 이제 강의 자료에는 아마 14페이지에 있는 것 같네요. 4층에 설치된 하나의 도르래만 설치해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 같은 줄을 이용하여 이 상자를 3층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가 그랬는데 이때 시간은 얼마인가 그러면 이건 본래 이제 이 앞에 보기 문제 4.4가 있었는데 한 개의 도르래만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 도르래만 있고 이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직접 물체를 이렇게 매달아서 끌어올려주면 되겠고 따라서 이 장력이 그대로 견딜 수 있는 장력 550N까지만 가할 수 있습니다. 550이니까 위로 가해지는 힘이 550, 물론 이제 T였죠. 아래로는 중력, mg가 이렇게 가해지는 거고, 따라서 가속도를 구해보면 T-mg가 F는 ma에서 a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한 a를 구하면 a는 m분의니까 m분의 T-mg 이렇게 되겠죠. m이 91kg, T가 550N, 마이너스 여기는 91 곱하기 9.8 이렇게 돼야겠죠. 자, 이렇게 구해주려고 했더니 이게 이제 답을 보니까 이게 어때요?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잖아요. 550 곱하기 91 곱하기 5.8 넉넉히 풀다가는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걸 볼 텐데 지금 위로 올리고 있는데 위쪽을 플러스라고 했는데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보니까 어때요? mg는 91 곱하기 9.8 하면 거의 900 얼마 뉴턴, 910뉴턴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보다 더 큰 장력이 가해져야 위로 올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줄 하나 가지고 올릴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만약 가능한 게 아니라 불가능이라고 써줘야겠죠. 그러면 올리려면 최대한 어떻게? 이 장력은 최소한 줄의 물체의 무게 mg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mg 이상이 돼야지만 위로 올릴 수 있는 거죠.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시간 자체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전 문제까지 해봤고요. 뒤에 가보면 우리 이제 구했던 문제들 있죠. 4장의 과제들 이거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도르래 시스템에서 가속도와 장력을 구해보자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두 M1과 M2가 있는데 M1이 3kg, M2가 5kg예요. 그러니까 이제 5kg, 이제 M1이 3kg 이렇게 돼서 M2는 아래쪽으로 M2G, 그죠? M2G의 힘이 가해지고 위로 장력 T가 가해지는 거고 M1은 위로 장력 T가 가해지고 아래로 M1G의 중력이 가해지겠죠. 그러니까 한쪽 방향을 플러스로 두는 겁니다. 5kg이 더 무거우니까 이 방향을 플러스, M1에게는 위쪽 방향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이제 M1에 대한 식을 구해보면 플러스 방향으로 가해지는 게 장력 T가 있죠. 이건 이제 플러스가 위쪽이니까 플러스가 되고 M1G가 아래니까 마이너스 M1G가 돼서 F는 MA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M2에 대한 데에서 M2는 아래쪽이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M2G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고 장력 T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네요.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M2A라는 식이 되고 요거 이제 변변 더해주게 되면 T가 소거가 되고 좌변은 M2-M1 바로 묶어서 G, 우변은 M1, M2 가로 묶어서 A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A는 M1 더하기 M2분의 M2-M1 G 이렇게 적용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두 질량 더하면 8kg, 두 질량의 차가 2kg죠. 곱하기 G 해주면 되겠죠. G는 이제 9.8일 테니까 8분의 2G, 즉 가속도는 4분의 G라고 써도 되고 2.5라고 2.5m/s 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장력을 구하는 건데 장력을 구하려면 이렇게 이제 가속도를 구해서 이거를 요 식이나 요 두 번째 식에 넣어줘야지만 여기서 장력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첫 번째 식에서 보면 T는 M1G를 오른쪽으로 이항해주면 M1 G 더하기 A 이렇게 되고 M1이 지금 3kg이란 말이죠. 그리고 A가 4분의 G니까 4분의 G 더하기 G 하면 4분의 5G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분의 3호 15G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장력은 4분의 15G가 답이 돼야겠죠. 물론 이 G도 10으로 또는 9.8로 9.8이나 10으로 넣어주면 약 2.5 곱하기 15 정도 되는 뉴턴의 장력이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시고 2번에 가보면 지면과 60도의 방향으로 60도니까 뭐 이 정도 각도가 되려나요? 이 정도 60도의 방향으로 초속 20m로 이렇게 던진 거죠. 이렇게 이제 공을 던졌다. 최고 높이는 그리고 투사 거리는 그랬죠. 그럼 높이는 Y축 방향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 20을 분해해 주세요. 20을 분해하면 오른쪽 방향으로는 20 코사인 60도니까 10m/s로 던져진 거고 수직 방향으로 던져진 VY는 20 사인 60도니까 10 루트 3 m/s로 던져진 겁니다. 그럼 최고 높이를 계산할 때는 이 Y축 방향, 이게 이제 VY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도 되지만 지금은 이제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딱 멈추겠죠? 최고 지점에서 멈추면 나중 속도가 0이 되는 거고 지금 처음 속도는 VY0가 10 루트 3 m/s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가속도는 아래 방향으로 G가 되죠.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서 멈췄을 때 최고 높이 델타 뭐 Y 또는 H를 구하라 그러면 위로 올려진 속도가 V0, VY0 T 마이너스 2분의 1 dt제곱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공식 구해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을 모르잖아요. 올라가는 시간을 모르니까 한 세 번째 식은 어떨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줘야겠죠. 등가속 운동 세 번째 공식은 나중 속도의 제곱은 처음 속도의 제곱 더하기 2a 그리고 높이 h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2 마이너스 g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가속도가 아래 방향으로 치니까
그리고 h 높이, h 이렇게 써주면 h는 그대로 2 지분의 vy제로 제곱이 넘어가서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이렇게 넘으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vy제로의 제곱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g분의 vy제로의 제곱하면 10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00이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g분의 150m, 약 15m 정도 되겠죠. 약 15m.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최고 높이를 구해주면 g분의 150이니까 약 15m로 구해주면 되고, 투사 거리는 그랬는데, 투사 거리를 구하려면 사실 또 시간을 또 구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시간을 구할 수도 있겠죠. v는 v0 더하기 8인데 g가 이제 a가 마이너스 g에 돼 있으니까 이렇게 구해서 시간 t를 구하면 g분의 vy제로가 돼서 g분의 안 되네요. g분의 사실 여기 페이지 경계라서 좀 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t를 구해보면 여기다 t를 구해보죠. t를 구해보면 g분의 vy제로 이렇게 되는데 투사거리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잖아요. 그래서 전체 시간은 사실은 2t가 되는 거죠. t의 2배가 돼서. 그럼 투사거리를 r이라고 하자면 r은 x축 방향의 속도 10 곱하기 이동 거리 10 곱하기 시간이죠. 시간 g분의 v0y 즉 10 루트 3의 2배 곱하기 2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동거리는 약 g하고 10은 이렇게 하나 약분되니까 20 루트 3m 20 루트 3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에 넣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x축, y축 분해해서 문제를 구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가볼 텐데요. 지면에서 60kg인 사람이 승강기에서 체중을 쟀더니 63kg으로 측정이 되었다. 이상한 승강기네요. 그렇죠? 체중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승강기가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 이제 체중계 위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럼 사람 M에 가해지는 힘은 체중계 바닥에 이렇게 밀어내는 수직 항력이 존재하겠고, 지구가 당겨주는 중력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위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고요.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해 보면 R자 힘이 N-mg가 되고 이게 이제 F는 ma가 되는 거죠. 그때 이 체중계가 가리키는 눈금이 바로 이 수직 항력 n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n을 구하면 mg 이항해줘서 mg 더하기 a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63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63kg은 질량이고 이건 이제 무게로 환산한 값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63g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가속도가 되기 때문에 a를 구하는 거죠. 양변을 m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a만 구해보면 일단 m으로 나눠주면 g 더하기 a가 m분의 63g 뭐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m이 6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그대로 60 넣어주면 되겠죠. 60분의 63g 이렇게 되는 거죠. 60분의 63은 그러니까 3으로 나눠주면 20분의 21g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구하고자 하는 건 a가 되겠죠. 그래서 A는 20분의 21g 마이너스 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분의 1g가 답이 돼야겠죠. 20분의 g는 약 얼마예요? g가 9.8이니까 약 10이 돼서 20분의 10이면 약 0.5 미터 퍼 세크 제곱. 이 정도 가속도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플러스 부로 나왔으니까 위쪽 방향의 가속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답을 구해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어트랙 실험에서 정지 상태의 글라이더가 96cm 이동하는데 333ms가 걸렸다. 글라이더의 가속도는 얼마인가? 자,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동 거리가 96cm, 1m가 채 안 되고 시간은 333ms니까 3분의 1초 정도 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또 문제가 좀 이상한 걸 여러분들이 아마 느꼈어야 되는데
아마 문제를 풀고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이상하냐면 1m 자유낙하하는 시간 한번 구해 봅시다. 1m의 거리 중력가속도가 g가 되겠죠. 그러면 이동거리 h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 돼서 이제 y 1m는 2분의 1 g t 제곱 이런 형태로 구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간을 구하면 t 제곱이 g분의 2, 2니까 이제 루트 이렇게 나오겠죠. 즉 약 5분의 1초 정도가 루트 5분의 1초가 걸리는 건데, 루트 5는 루트 4보다는 크니까 이 값은 2분의 1초보다는 작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작은 거죠. 2분의 1초보다 약간 작은, 정확한 건 이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2분의 1초보다는 거의 작으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합시다. 거의 비슷하다고. 자, 그래서 1m 정도 낙하하는데 0.5초가 안 걸려요. 거의 0.5초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0.5초는 안 걸리지만 거의 0.5초가 걸리는데, 지금은 이 수평으로, 완전 수평도 아니지만 그림상으로 보면 거의 수평과 뭐 완전 수평이면 이동도 하지 않겠죠. 예, 수평과 약간 비슷한 그런 각도인데 시간이 3분의 1초나 걸렸어요. 물론 2분의 1초보다는 작지만 더 걸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1m 이동하는데 수평으로 쭉 천천히 이동하고 있어요. 빠르게 자유낙하하는데도 약 0.2초, 0.5초가 걸리는데 수평으로 이동할 때는 훨씬 더 오래 걸려야겠죠. 그런데 3분의 1초밖에 안 걸렸다는 얘기는, 이건 아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건 지구가 아니다. 아니다. 중력가 속도가 매우 세서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차라리 3.3초가 걸렸다 그러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마 프린트가 잘못되었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그래도 문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이동거리가 96cm니까 델타 x는 0.96m가 되는 거고, 시간이 그 3분의 1초라고 합시다. 3분의 1초 이렇게 걸린 거예요. 따라서 델타 x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따라서 시간을 구하면 a분의 2 델타 x의 루트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계산해보면 시간을 구하는 게 아니라 왠지 가속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잘못 썼네요. 가속도 a를 구하면 t제곱분의 2 델타 x 이렇게 나와줘야겠죠. 자, 그럼 시간이 3분의 1초의 제곱이니까 얘는 9분의 1초 제곱이 돼야 되겠고, 2 곱하기 이동거리가 약 0.96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9분의 1로 나눠준 건 9배잖아요. 그래서 9, 28 곱하기 0.96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0.96도 뭐 거의 1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18m 퍼 세크 제곱에 엄청난 가속도가 구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답은 이렇게 이제 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지구 이외의 중력이 매우 강한 행성, 토성 정도 되나요?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로, 다음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 문제 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